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멀리 초원의 나라 몽골에 가면 몽골어 한마디 몰라도 그냥 한국말만 할 줄 알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는데 기사님이 서툰 한국말로 어디 가세요? 하고 묻고 식당에 들어가면 메뉴판에 한글이 떡하니 박혀 있어요. 마트에 들어가면 우리 동네 이마트랑 똑같이 생긴 매장에서 새우깡이랑 초코파이를 팔고 있습니다. 처음 몽골 땅을 밟은 한국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여기가 울란바토르야, 아니면 서울 변두리 어디야. 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지 않으세요? 몽골이 어떤 나라입니까? 800년 전에 온 세상을 말발굽으로 짓밟았던 칭기즈칸의 후예들이에요. 유라시아 대륙을 통째로 삼켰던,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그 무시무시한 민족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밤잠 줄여가면서 우리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그것도 온 나라가 열병에 걸린 것처럼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사연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얼마나 대단한 현상인지부터 좀 실감을 해보셔야 돼요. 몽골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끝없이 펼쳐진 초원,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 게르라고 부르는 하얀 천막집,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 대충 이런 그림이죠. 그런데 이 낭만적인 나라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요즘 실제로 가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거리를 걷다 보면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간판들이 눈에 확확 들어와요. 편의점 GS25하고 CU가 몇백 개씩 깔려 있습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몽골에 진출한 우리나라 편의점이 수백 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커피가 마시고 싶으면 메가커피가 있고 치킨이나 햄버거가 당기면 맘스터치가 있습니다. 맘스터치는 몽골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매장을 20개까지 늘리겠다고 공격적으로 뛰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상징적인 게 바로 이마트입니다. 우리 이마트가 몽골에 처음 문을 연 게 2016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 됐는지 9년 만에 매출이 무려 14배로 뛰었습니다. 14배예요. 장사가 이렇게 되니까 매장을 계속 늘려서 2025년 연말에는 울란바토르 동부 최대 교통 요충지에 6호점을 열었습니다. 이 6호점이 특히 재밌는 게 한국 상품 비중을 기존 매장보다 최대 2배까지 확 늘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몽골 사람들이 한국 물건을 그만큼 좋아하니까요.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몽골 이마트에서 한국 브랜드 상품 매출이 1년 전보다 15% 넘게 뛰었다고 합니다. 매장에 들어가 보면 더 놀랍습니다. 입구 정면에 노브랜드 코너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던 그 노란색 노브랜드 맞습니다. 스낵이랑 생활용품만 800종이 넘게 깔려 있어요. 화장품 코너로 가면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같은 K뷰티 브랜드가 470종이나 진열돼 있고요. 식품 코너에서는 김밥, 족발, 후라이드 치킨 같은 한국 음식을 팔면서 그 옆에는 호쇼르나 초이안 같은 몽골 전통 음식도 나란히 팔아요. 한국하고 몽골이 진열대 위에서 사이좋게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 좀 뭉클하지 않으세요? 우리 기업이, 우리 물건이, 우리 문화가 저 멀리 초원의 나라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업들이 장사 잘한 것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밑바탕에는 훨씬 더 큰 흐름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정적인 계기가 2022년 6월에 있었습니다. 몽골이 한국 사람들한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거예요. 비자 없이 그냥 여권만 들고 90일까지 몽골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몽골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통계를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몽골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 수가 그 전해보다 392% 늘었어요. 거의 5배죠. 그 다음 해에도 73%가 또 늘었습니다. 여름밤 초원에서 쏟아지는 별을 보겠다고, 말을 타보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앞다퉈 몽골행 비행기표를 끄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몽골로 가고 또 반대로 몽골 사람들은 한국으로 오면서 두 나라 사이에 사람과 문화가 쉴 새 없이 오가는 큰 길이 뚫린 겁니다. 그래서 몽골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와요. 한국이 사실은 몽골의 22번째 아이막이라고요. 아이막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도, 그러니까 경기도 강원도 할 때 그 도에 해당하는 몽골의 행정구역이에요. 몽골에는 아이막이 21개가 있는데 한국이 22번째 아이막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 살고 있는 몽골 사람이 대략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몽골 안에 있는 웬만한 지방 하나의 인구보다 많은 숫자예요.
몽골 전체 인구가 35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물건이야 좋으면 사서 쓸 수 있다 치고 여행이야 비자 풀렸으니 오갈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여기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35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몽골 사람들이 왜 그 어렵다는 한국말까지 이를 악물고 배우겠다고 줄을 서는 걸까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물건 하나 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몇 년씩 시간을 쏟아야 하는 고생길인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중심에 세종학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종학당이 뭐냐면 우리 정부가 세운 한국어랑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에요.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데 몽골에는 2007년에 그 첫 번째 학당이 문을 연 겁니다. 그 첫 학당의 초대 학당장을 맡았던 여병무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가나다라 마바사도 모르던 학생들이 1년 뒤에는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이상에 합격하고 한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걸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학생이 딱 1년 만에 한국 대학에 갈 정도로 한국어를 마스터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그만큼 열심히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이 열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몽골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정규 수업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43개나 돼요.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한국어를요. 그런데 이 학교들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가 얼마나 빠르게 늘었는지 아세요? 딱 2년 사이에 4,147명에서 8,162명으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는 영어보다 한국어를 먼저 가르쳐요. 한 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한국어를 시작하는데 영어는 5학년이 돼서야 배웁니다. 우리로 치면 애들이 영어 알파벳보다 한글 자음 모음을 먼저 배우는 셈이에요. 대학교는 또 어떻고요? 몽골 대학들은 우리나라랑 수교한 바로 다음 해인 1991년부터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한국어나 한국학을 아예 전공으로 파는 학생들이 수백 명이고 전공은 아니지만 교양으로 한국어를 듣는 학생까지 합치면 그 수가 훨씬 많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에는 한국어만 전문으로 가르치는 사설학원도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토익 학원 다니듯이 몽골 청년들은 한국어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강의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어 교육 시장이 그야말로 피 튀기는 경쟁판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꾸 나오는 시험 이름이 하나 있죠. 토픽,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외국인이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등급을 매겨주는 국가 공인 시험이에요.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급수가 높을수록 한국어를 잘한다는 뜻입니다. 몽골에서는 이 시험을 보겠다고 몰려드는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한 번 시험에 4,000명 가까이가 응시한 적도 있습니다. 인구 350만 명짜리 나라에서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몽골 청년들이 왜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한국어에 매달릴까요? 그냥 한류가 좋아서 드라마가 재밌어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절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짠하기도 합니다. 몽골 청년들에게 한국어는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에요. 그건 곧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열쇠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4급 이상을 따면 한국 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하나 생깁니다. 유학길이 열리는 거예요. 또한 한국에 일하러 오려면 고용 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야 하는데 이때도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고 한국에서 일할 수 있고 그렇게 번 돈을 고향에 있는 가족한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어를 못하면 이 모든 기회의 문이 그냥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몽골 청년들한테 한국어 시험장은 단순한 시험장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승부의 무대인 거예요. 세종학당에서 상을 받은 한 몽골 학생의 이야기가 참 인상적입니다. 우흐윌스라는 학생인데요. 중학교 때부터 세종학당에서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했대요. 그렇게 몇 년을 매달린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 학생이 대회에서 이렇게 썼어요. 앞으로 제 꿈은 한국의 몽골의 문화를 알리는 겁니다. 한국어 하나 배운 게 이 청년한테는 유학의 문을 열어줬고 나아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큰 꿈까지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은 기회의 땅이라고요. 몽골 청년들 사이에서는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통해요. 우리가 옛날에 미국을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로 여겼던 것처럼 지금 몽골 젊은이들에게는 한국이 바로 그 꿈의 나라인 겁니다. 한국에 가면 내 꿈을 펼칠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수십만 몽골 청년들을 한국어 교재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말만 할 줄 알면 먹고 산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어 실력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나라, 그게 지금의 몽골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이랑 같이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잘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유럽 부자 나라들도 널렸어요. 게다가 몽골 바로 옆에는 세계 두 번째 경제대국인 중국이 붙어 있고 반대편에는 러시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코앞에 있는 이 두 강대국의 말을 배우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몽골 청년들은 굳이 국경도 맞닿아 있지 않은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한국의 말을 배우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놀라운 사연들이 줄줄이 튀어나옵니다. 여기엔 무려 8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의 실타래도 얽혀있고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는 작은 나라의 처절한 생존 전략도 숨어 있어요.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놀랍게도 정 때문입니다. 한국하고 몽골은 이상하리만치 서로를 가깝게 느껴요. 여러분, 혹시 몽골 반점이라고 아세요? 우리나라 아기들이 태어날 때 엉덩이에 파란 반점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몽골 반점이 바로 몽골 아기들한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름부터가 몽골 반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생김새가 어찌나 비슷한지 길에서 마주치면 누가 한국 사람이고 누가 몽골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에 일하러 온 몽골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 오니까 생김새가 똑같아서 차별받는 일이 거의 없더라. 다른 나라에 가면 외모부터가 다르니까 대번에 외국인 티가 나고 은근한 차별을 받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섞여 들어가도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어요. 낯선 땅에서 돈 벌러 온 사람한테 너 여기 이질감 없다는 느낌은 정말 큰 겁니다. 몽골의 유명한 칼럼니스트 바바르라는 사람이 이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 사람 말을 좀 옮겨볼게요. 처음 한국에 가서 일했던 몽골 사람들은 몽골 정부가 보낸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가 데려간 것도 아니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길이었다. 위에서 정책으로 만든 관계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평범한 사람들이 몸으로 부딪혀가며 자연스럽게 쌓아 올린 관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몽골 청년들에게 한국은 발전의 모델이다. 한국 드라마가 대세고 청년들의 패션도 파리가 아니라 한국 스타일이다. 몽골에 있는 가게 디자인들도 다 한국식이다. 요즘 몽골 젊은이들은 한국을 그냥 부러운 나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롤모델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이 통하고 닮았다는 것만으로 이 모든 게 설명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뜨거운 한국 사랑의 밑바닥에는 사실 아주 차갑고 냉정한 계산이 하나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계산의 정중앙에는 몽골 사람들이 800년 넘게 품어온 어떤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 중국을 향한 감정이에요. 몽골 사람들의 반중 감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돌 정도예요. 몽골 여행 갈 때는 중국인 티를 내지 않는 게 안전에 이롭다. 중국 사람으로 오해받으면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 가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한국말로 몇 마디 하거나 한국 사람인 척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뿌리 깊은 역사가 있거든요. 몽골이라는 나라는 원래 청나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전신인 나라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그 시절의 서름이 뼛속까지 박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도 중국 안에는 내몽골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원래 다 같은 몽골 민족의 땅이었는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쪽은 독립국 몽골이 되고 다른 한쪽은 중국 영토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몽골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형제들이 남의 나라 안에 갇혀있는 셈이니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여기다가 결정적으로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 유명한 정보광 칭기즈칸을 두고 칭기즈칸은 중국인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몽골 사람들한테 칭기즈칸이 어떤 존재입니까? 민족의 자존심 그 자체예요.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인데 옆 나라가 갑자기 그분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야 라고 우기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이런 역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국을 향한 감정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국의 진가가 드러나요. 몽골이 처한 상황을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북쪽에는 러시아, 남쪽에는 중국. 세계에서 손꼽히는 이 두 거대한 나라 사이에 몽골이 샌드위치처럼 딱 끼어 있어요. 바다로 나가는 길도 없이 사방이 이 두 나라로 둘러싸인 내륙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강대국 중 어느 한쪽에 완전히 먹혀버리면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렇다고 두 나라를 다 적으로 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몽골이 짜낸 아주 영리한 전략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제3의 이웃 정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국경을 맞댄 러시아하고 중국이라는 두 이웃 말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제3의 이웃을 여럿 만들어서 균형을 잡겠다는 거예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멀리 있는 든든한 친구들을 확보해서 안전판을 만들겠다는 생존 전략입니다. 미국도 그 제3의 이웃이고 일본도 유럽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3의 이웃 명단에서 아주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생각해보면 한국은 몽골 입장에서 완벽한 파트너예요. 우선 한국은 몽골을 집어삼킬 만한 위협적인 이웃이 절대 아닙니다. 땅을 노릴 일도 없고 역사를 왜곡할 일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배울 게 넘치는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선 모범생 나라입니다. 정서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제처럼 닮았고요. 강대국은 아니지만 기술과 자본은 확실한 나라, 위협은 안 되면서 도움은 되는 나라. 몽골 입장에서 이보다 더 이상적인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이 관계가 그냥 정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라 실제 이익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또 중요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자원이 하나 있죠. 바로 히토류라는 겁니다. 히토류가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첨단 무기 같은 걸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광물이에요. 그런데 이 히토류를 그동안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무기처럼 휘둘러 왔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은 중국 말고 다른 데서 히토류를 구하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그런데 몽골 땅 밑에 바로 이 히토류가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습니다. 리튬이니 텅스텐이니 하는 귀한 광물도 잔뜩 있고요. 문제는 몽골한테는 이걸 캐내고 가공할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으세요? 몽골에는 자원이 있는데 기술이 없고 한국에는 기술이 있는데 자원이 없어요. 이거야말로 환상의 짝꿍이죠. 그래서 두 나라는 2025년 들어 아예 손을 잡았습니다. 몽골의 히토류를 한국의 첨단 기술로 캐내고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거예요. 이걸 위한 협력센터까지 세우기로 했습니다. 몽골 입장에서는 중국에만 매달리지 않고 경제를 다변화할 수 있어서 좋고,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의존하던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완벽한 윈윈이에요. 정이 통하고 지정학적으로도 딱 맞고 경제적 이익까지 맞아떨어지고. 이쯤 되면 몽골이 왜 그렇게 한국에 열광하는지, 왜 한국말을 배우겠다고 온 나라가 난리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아주 탄탄한 여러 겹의 이유가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흐름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우리 대단하다로만 끝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뜨거운 코리안 드림의 뒤편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림자도 함께 있거든요. 앞서 한국에 사는 몽골 사람이 5만 명쯤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길이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몽골 사람이 한국 비자를 받으려면 예치금이라는 걸 걸어둬야 해요. 상당한 목돈을 담보로 맡겨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비자 신청이 한번 거절당하면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렵게 기회 한 번이 오면 그걸 놓치면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불법 체류를 택하기도 합니다. 한 번 잡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요. 그래서 한 몽골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은 몽골 사람들에게 제일 가깝지만 동시에 가장 멀게 느껴지는 기회의 땅이라고요. 이 말이 참 가슴에 남습니다. 마음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인데 현실의 문턱은 너무 높아서 아득하게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아득한 거리를 좁히려고 몽골 청년들은 오늘도 한국어 교재를 붙잡고 밤을 새웁니다. 시험장에서 인생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몽골의 한국 사랑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랑 뒤에 이런 절박함과 눈물도 함께 있다는 걸 알아준다면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마음도 조금은 더 따뜻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800년 전 몽골의 말발굽은 고려 땅을 무섭게 짓밟았어요. 그때 두 나라는 정복하는 자와 정복당하는 자, 그야말로 원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800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몽골의 청년들이 한국어로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몽골 초원에서 별을 헤아립니다. 몽골의 마트에는 우리 물건이 가득하고 우리 기업들은 그 초원의 나라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어요.
한때 서로에게 칼을 겨눴던 두 민족이 이제는 서로를 형제라 부르며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한글이, 우리가 만든 드라마와 노래가, 우리가 세운 기업들이 저 멀리 초원의 나라 사람들에게 꿈이 되고 희망이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인연이 800년 전의 아픈 역사를 넘어 이렇게 따뜻한 관계로 피어났다는 것. 저는 이게 참 자랑스럽고 또 뭉클합니다. 앞으로 이 두 나라가 서로에게 더 좋은 이웃, 더 든든한 친구가 되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께도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